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까는 인터넷 팟캐스트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피디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5월 10일 날 윤 당선인께서 청와대로 가지 않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내쫓고 거기에서 굳이 직무를 보겠다고 지금 빠락빠락 우기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되려면 뭐 예산은 뭐 1조 이상 든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은 500억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대립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액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니 왜 이렇게 빠락빠락 가려고 우기는 걸까? 이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지금 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기재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하는 이런 몇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가 다 지나려면은 사실은 2달 가지고도 모자란 이 시점에 왜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게 무대뽀가 아니라 거의 이런 이 깡패 아닌가, 이거 깡패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번 공약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이 앞전에 문통도 사실 그렇게 못했지만은 구조적으로 이미 언론에서 광화문 시대는 불가능한 걸로 여러 가지 뭐 경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갑자기 용산으로 하겠다는 이 저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다못해 뭐 동사무소, 구청, 시청을 이전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께 공청회를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이 타당성, 예타 조사까지도 다 마치는 이 형편에 이게 이 국민들에게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국민이 사실은 이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공약을 뒤집을 정도로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과연 이후 국민들에게 어떠한 소통을 할 것이며 어떠한 그 뭐 신뢰를 줄 것인지 벌써부터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꼭지점 하나는, 공약을 이렇게 당선 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핑계로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 또 하나는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와의 대화가 작년 여름이에요. 이 대선 이 후보도 확정되기 전 얘기죠.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저는 이 윤 당선인이 이러면서 청와대를 우리 국민들께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청와대 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뭐 촛불 시위를 한 적도 없고 뭐 데모를 한 적도 없고 국민청원을 올린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약집에 청와대 좀 달라고 공약집에 넣어달라고 어느 후보께 뭐 간곡히 부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왕적 뭐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가 좀 껄끄럽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게 무슨 제왕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좀 없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왕적 뭐 그런 곳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약 좀 잘 지키고 정치만 잘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돌려주겠다, 아니 돌려준다고 솔직히 저한테 뭐 이 10,000원이 꼽힙니까? 20,000원이 꼽힙니까? 그렇잖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서 뭐 사진은 찍겠죠, 사진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나들이 해서 사진 찍을 그 여유보다는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공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본인 식구들에 대한 비리도 다 밝혀야 되는 판국에 이걸로 언론을 다 뒤집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히 무식하냐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벙커 위치 다 알려줬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서 지금 워싱턴까지도 보내는 판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히면은 적중률이 얼마나 명중률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미 다 뽀록이 난 이 상태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망언을 얼만큼 더하고 어떤 신뢰를 저버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고, 아까 좀 연장선인데 이 청와대 개방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국에? 저는 의심이 또 한 가지가 들어요. 솔직히 점쟁이 법사설인데 아까 김건희 녹취에서도 그렇게 태연스럽게 나왔겠지만 누군가가 이 터가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뭐 좀 이전 시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없이 난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잘 수가 없다라는 이걸 왜 이렇게 피력을 했을까? 저는 풍수지리를 떠나서 어떤 뭐 뒷배우 조종자, 뭐 김건희가 지금 말로 뱉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뒷배우의 조종자가 있다라고 믿고, 더욱이 그 뒷배우가 있다고 믿는 게 지금 합참의장이 쓰는 공간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참의장은 2달 안에 좀 이사 가야 돼, 이사. 아니 이게 왜 남의 집을 갖다가 내쫓고 나 거기 좀 살아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국방부 청사가 아닌 거기서 좀 떨어진 그 합참의장의 공간으로 쓰는 한남동으로 옮기는, 자기 집을 옮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다 내지는 조언을 듣는다, 이게 정치인의 조언이 아니라 은밀한 어떤 것이 오갈 일이 있다,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그렇다면 이 한남동 공간이라는 약간 더욱더 폐쇄적이고 현재 지금 국방부로 옮긴다는 그 자기 집무실과는 좀 같이 거주지를 따로 둔다는 것, 여기에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개구멍이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또 있다고도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이미 초반부터 대통령으로는 이미 실패한 대통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너무 뭐 장황하게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드리자면, 굳이 옮겨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5월 10일 날 자기는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뒷배우 조종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조종에 대한 증거로 이미 그 영빈관 옮길 거라는 확고한 의지의 김건희를 제가 이 그림자로 비춰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제가 지금 또 마지막으로 밝혀드릴 거는, 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의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게 공원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뭐 개 끌고 뭐 똥 누이고 하는 뭐 이런 장소는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 광화문이라는 게 뭡니까?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고 이런 건덕지를 아예 못 만들겠다라는 것들도 의중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벌써부터 뒤집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정말 손가락을 다 잘라야 되나 라는 어떤 슬픈 괴리감이 드는 오늘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까피디였습니다.